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떤 함수의 뭐 적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렇게 파티션을 잘 나눠서 정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상합, 하합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 나와 있는 인테그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몇 가지 좀 중요한 성질들 중에 하나가 이 모노톤 함수랑 이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좀 그래도 좀 가장 잘 알려주는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노톤한 경우에는 적분을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보일지 아마 요거 이게 나와 있는 정리들을 증명하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복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쉬를 하나 파티션을 하나 생각을 할 거고, 뭐 메쉬의 사이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이 파티션을 잘 쪼개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각각의 이 작은 구간들 서브 인터벌들에서 최대 최소를 원하는 만큼 잘 최대 최소 차이를 원하는 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뭐 최대 최소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는 모노톤 함수의 뭐 인크리징인 경우만 하면은 충분하겠죠. 인크리징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크리징인 경우는 인크리징인 경우를 이용해서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얘가 모노톤이고 인크리징 하니까 어떤 작은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최대 최소가 당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디서 발생할 거냐면은 큰 쪽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얘는 작은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퍼썸을 생각을 하면은 어퍼썸을 좀 쉽게 좀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퍼썸은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mi들이 전부 다 그냥 함수 값들로 잘 나타나고, 그래서 얘는 뭐 fx1 델타 x1 fx2 델타 x2 해서 fxn 델타 xn으로 나타날 거고, 로어썸을 생각을 해보면 로어썸은 한 칸씩 밀린 애들이 되겠죠, 그렇죠? 한 칸씩 밀려서 i-1의 델타 xi니까 fx0의 델타 x1 x1의 델타 x2 xn-1의 델타 xn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네들을 빼는 거니까 얘네들을 빼면 다 잘 묶여서 fxi에서 fxi-1을 뺀 거에 델타 xi가 되는데, 특별히 모노톤이 인크리징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되는데, 델타 xi를 우리가 메쉬 사이즈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쉬 사이즈를 여기서 뭔가로 줄일 텐데, 메쉬 사이즈로 줄이고 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절대값 기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뭐 절대값 원래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는 절대값 붙여주고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다 양수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은 앞뒤로 다 없어져서 FB 빼기 FA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메쉬 사이즈를 처음에 뭐 충분히 작게 잡아줄 수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이 되게끔 메쉬 사이즈를 분할을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노톤인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노톤인 경우에는 인크리징인 경우에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반대로 디크리징인 경우에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F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F가 인크리징이니까 마이너스 F가 인테그러블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F가 디크리징이라고 하자. 아까 인크리징 했고 마이너스 F가 인크리징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만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면 마이너스 붙여도 여전히 인테그러블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었나? 이거는 분할의 하지는 않았지만 어퍼썸 로어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여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하기 싫으면은 그냥 디크리징 인 경우 하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얘네가 위치만 바뀌어 있으니까 어쨌든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함수도 인테그러블 하고 자, 여기서 했었던 증명을 다시 잠깐만 살펴보면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도 증명을 할 거니까 연속인 경우로 할 때도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이거 분할 잡고 할 텐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은 아까는 요 MI가 잡은 이 각각의 구간에서 최대 최소 얘네들이 딱 양끝점으로 정해졌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냥 모노톤이 아닌 일반적인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요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지점은 얘를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없고 얘를 앞뒤 다 없어져서 요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연속이면은 이거 인터그램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똑같이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또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좋은 성질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MI를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최대 최소는 인피멈, 수프리멈이긴 한데 좀 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작게 구간이 이렇게 잘렸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xi-1 i라고 하면은 닫힌 구간이니까 닫힌 구간에서 항상 최대 최소를 갖죠, 그렇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값 갖는 x들도 여기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애를 xi, 최소값이 되는 애를 xi 뭐 2'이라고 쓰면은 얘를 xi 프라임, xi 2'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얘가 정확하게 양끝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거를 보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들 우리가 얘는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최대 최소 정리 자체에서도 그냥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고만 했지 걔를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퍼썸 로어썸을 좀 써볼 수가 있는데, 어퍼썸 로어썸을 계산을 해주면 썸 로어썸의 델타 xi 이렇게 쓰고, 뭐 메쉬는 이것들의 최대 값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를 이렇게 쓰면은 얘는 항상 최대 최소일 테니까 메쉬 사이즈로 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얘만 좀 잘 줄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얘를 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가 아는 어떤 숫자들로 잘 바운드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상태로만 가지고 그러면은 얘 뭐 어떤 상수보다 작을 테니까, 왜냐면 그냥 6개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얘네들의 차이를 좀 관심이 있으니까 생긴 꼴을 잘 보니까 연속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연속인 거 아직 하나도 이용 안 했죠. 최대 최소 찾는 데만 이용하긴 했는데, F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델타를 유니폼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델타를 잡을 때 점마다 의존을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정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당연히 얘는 메쉬보다 작겠죠, 그렇죠? 델타 xi보다 작고 메쉬 사이즈보다 작으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얘네들을 나중에 얘네들은 내가 항상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의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델타를 유니폼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어퍼썸 로어썸의 차이를 얘기를 할 텐데, 얘를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죠, 그렇죠? 왜냐면 얘도 어차피 최대에서 최소 뺀 거니까 양수, 얘도 양수.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요 메쉬를 델타보다 작게끔 하면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엡실론보다 작고 델타 xi가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서브 인터벌들을 다 더한 건, 얘를 델타 xi라고 쓰긴 썼지만 제 정의가 이거 뺀 거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앞뒤로 다 없앨 수가 있어서 b-a 엡실론이 되니까, 분할을 우리가 델타보다 작게끔 잡아주는 이러한 모든 분할에 대해서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는 좀 뭔가 반대인 느낌이 들죠. 아까는 요 F 쪽을 앞뒤로 없애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F 쪽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델타 xi들을 더한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연속 함수도 인테그러블 하고 모노톤 함수도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좀 연속 함수들의 성질이 또 여전히 등장을 하니까, 이 균등 연속이 뭔지 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연속성을 이용하면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균등 연속을 꼭 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델타를 잡을 때 그러니까 얘를 유니폼하게 잡지 않으면은 뭐 특정한 구간마다 잡아도 어쨌든 그 점 자체에 의존을 하게끔 델타를 잡아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분할이 뭐 잡을 건데 분할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메쉬가 뭐 델타보다 작다. 그거 잡을 건데 그 델타가 사실 요 점들에 의존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등장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이 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려면은 몇 가지 수프리멈과 인피멈에 대한 성질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 가능성 자체를 상합 하합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각의 구간에서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어떤지가 좀 중요했으니까 각각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에 대한 성질들이 뭐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랑 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볼 텐데 그냥 18.4a에 있는 이 선형성에 대한 성질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합 하합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보면은 얘도 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인테그러블 한지를 먼저 보이면 그러면 어쨌든 f가 인테그러블 할 거니까 뭐 이런 작아진 f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얘가 여전히 에플실론보다 작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UFP가 U-FP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MI라고 대충 쓸 건데 델타 XI는 어차피 F랑 관계 없는 애니까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거였으니까 여기서의 MI가 뭐냐면 수프리멈인데 이런 구간에서의 수프리멈인데 이제 마이너스 fx의 수프리멈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아까 수프리멈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피멈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인피멈의 마이너스 fx였으니까 마이너스의 수프리멈 fx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진짜 mi 틸다 붙여놓으면은 얘가 mi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얘는 mi 쪽 마이너스 이쪽이었으니까 진짜 f에 대한 걸로 바뀌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거는 수프리멈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인피멈으로 바뀐다. 인피멈도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하고 그럼 더해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더해주. 사실 상수배 해주는 거는 진짜 별로 증명할 게 없겠죠. 상수배 해주는 거는 어차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프리멈 쪽만 잘 바꿔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성립을 했으니까 양수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 할 수 있고 우리가 세 가지를 보일 건데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하다. 두 번째로 상수배 해주는 것도 인테그러블 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개 더 해준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f 더하기 g도 인테그러블 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보일 거는 uf 더하기 g가 뺐을 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얘도 한번 써보면 얘는 아까처럼 mi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델타 xi에 뭐 구간은 어차피 아니까 요게 되겠죠. 근데 수프리멈의 성질에 의해서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얘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xi에 수프리멈 fx 수프리멈 gx. 그러면은 얘가 딱 ufp 더하기 ugp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슷하게 L은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델타 xi에 인피멈 마이너스 없이 fx 더하기 gx가 되는데, 인피멈에서는 부등호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델타 xi에 인피멈 fx 더하기 인피멈 gx가 돼서 얘는 lfp 더하기 1gp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을 빼는 일이니까 빼기 2를 해주면, 아까 u는 이렇게 쪼개진다라 그랬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lf 더하기 g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fg 다 인테그러블 하다라 그랬으니까 얘도 원하는 만큼 줄어들 거고 얘도 원하는 만큼 줄어들 거고 얘도 원하는 만큼 줄어들 테니까 인테그러블 하다, f 더하기 g도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g도 인테그러블 하다. 그러면은 이거 다 종합하면은 이제 상수배 해줘서 더한 아까 뭐 c1f 더하기 c2g도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한 것도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어떤 적분 가능한 함수 두 개 있을 때 상수배 해줘서 더하는 거, 이런 선형적인 성질이 적분에도 잘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8.4에 있는 거는 이제 절대값을 취해도 여전히 적분이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 얘도 증명을 해보면은 뭐 명제 자체는 이해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죠. 일단 f가 인테그러블 하면은 절대값 취한 것도 인테그러블 하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f랑 절대값 f가 같은 경우는 f가 0보다 클 때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명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은 f가 음수가 될 때가 문제니까 음수가 되는 거를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f가 인테그러블 하면은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할 거니까 절대값 f도 인테그러블 할 거라고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만약에 fx가 그냥 0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은 뭐 더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은 되는 거는 fx가 0보다 뭐 0인 점은 사실 뭐 특정 점들이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이제 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합니다. f가 0보다 큰 쪽만 살려둔 거. 그리고 얘는 음수 쪽만 살려준 거.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f 플러스라고 쓴 부분은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준 거. 그러니까 그리고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연속인 거는 변함없으니까. f가 연속이면 f 절대값 취하는 것도 연속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f 마이너스라고 쓴 애는 얘랑 비슷하게, 얘는 아까는 0보다 큰 쪽만 살려뒀다면 얘는 0보다 작은 쪽만 놔두고 0보다 작은 쪽은 그대로 놔두는데 그 윗부분은 그냥 0으로 눌러버리는, 요런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라는 애를, 절대값 f를, 그리고 얘는 항상 0 이상이고 얘는 항상 0 이하입니다. 근데 절대값 f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뺀 게 아니라 더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f-가 음수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거 절대값 f를 그리면은 이렇게 됐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이 f 프라임인 거고 마이너스 f가 얘죠, 그렇죠? 여기가 이 부분이 마이너스 f 프라임 거죠. 그렇죠? 얘를 위로 올려야 얘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림 그려보면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에서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f를 한 다음에 그거에 0보다 큰 쪽을 취하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래요. 그럼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보면 원래 f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마이너스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거예요. 얘예요. 얘를 어떻게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f를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f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f고 이거의 양수 부분,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취한 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보다 큰 쪽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런 얘가 마이너스 f의 플러스예요. 얘가
f의 마이너스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y축 대칭이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f 플러스는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f 플러스만 인테그러블 하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왜냐면 f 플러스가 인테그러블인 거 보이면 요 마이너스 붙인 것도 인테그러블 할 거고, 이거를 보이면은 이 과정을 이렇게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넘겨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왜냐면 f가 인테그러블 하니까 마이너스 f가 인테그러블 하고, 어쨌든 인테그러블 한 거에다가 플러스 취한 거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를 보인 거니까 마이너스 f의 인테그러블 취한 것도 인테그러블 하고,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절대값 f가 아까 f 플러스에서 f 마이너스를 뺀 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얘도 인테그러블 하고 얘도 인테그러블 하니까 얘도 인테그러블 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f를 어쨌든 f에서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쪼개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쪽만 보이면은 된다.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게 쓰인 거죠. f가 인테그러블 하면은 마이너스 붙여도 인테그러블 하다. 그래서 f의 양수인 부분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일 텐데, 우리가 증명했던 거를 보면은 어쨌든 분할 주어져 있을 거고, 메쉬 사이즈 우리가 충분히 잡게끔 할 수 있는 분할 주어져 있을 거고, 최대 최소 차이만, 그러니까 수프리마 인피멈들만 잘 줄이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성립하냐면, 어떤 뭐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차이를 잘 줄이면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얘는 왜 성립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쨌든 f 플러스가 뭐냐면 아까처럼 0보다 큰 부분은 살려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다 0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프리마 f 플러스랑 수프리마 f는 당연히 수프리마 f가 더 크겠죠. 사실은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수프리멈이 안 될 테니까, 뭐 다 0인 거는 뭐 뺀다 치면은. 그래서 수프리멈 f랑 수프리멈 f 프라임이랑 수프리멈 f는 같고, 근데 인피멈에 대해서는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f 프라임은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f 프라임은 f 플러스는 0보다 큰 애들을 잡아놓은 애니까 얘랑 f 프라임이랑 f 플러스랑 오리지널 원래 갖고 있던 f랑 비교해 보면은, 혹시 이제 이런 쪽에서 생각하면 f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인피멈은 원래 게 더 작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큰 쪽만 모아놓은 애들이니까, 그렇죠? 0보다 큰 쪽만 모아놓은 애들이니까 수프리멈은 같겠지만 인피멈은 원래 게 더 작겠죠. 왜냐면 원래 거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인피멈이 더 원래 게 더 작겠죠.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요거를 작게 줄일 수 있냐라는 얘긴데, 얘가 얘로 줄어드니까 원래 f가 인테그러블 해서 f 플러스를 취하는 것도 인테그러블 하다. 네. 그 과정에서 네. 절대값 f랑 f가 상등분할
네. 그래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f가 0보다 다 크면은 이제 똑같으니까 괜찮고 네.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작은 쪽도 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경우는 더 할 게 없고 좀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f랑 얘가 다르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음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0보다 작은 쪽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좀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0보다 큰 쪽, 작은 쪽 나누는 요 테크닉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증명 내용 자체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그렇죠? 수프리멈, 인피멈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어서 f 플러스랑 nf랑 수프리멈, 인피멈의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 있는 거는 뭐 여기까지 해서 나와 있고 뒤에 뭐 19장에 좀 더 뭐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조금 나중에 배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만 썸을 아직 모른다 치고 원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냥 부정적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f 프라임은 f인.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f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f가 존재하면 돼요. 존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함수가 당연히 좋으면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였는데 연속이면은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은 f가 얼마나 안 좋아도 말이 좀 이상한데 얼마나 안 좋아도 적분이 되냐. 그러니까 연속이면 되니까 연속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연속이 안 되긴 하는데 f가 불연속이면 적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질문은 얼마나 불연속이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뭐 개수를 센다라고 치면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좀 많아도 될까? 뭐 얼마나 많으면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f가 불연속점이면은 그래서 뭐 f가 불연속점이 몇 개면 얼마나 많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사이값 정리가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그냥 fa가 fb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 대소 관계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해서 c가 여기 사이에 존재하면은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1학기 때 뭐 intermediate value property라고 해서 예전에 했었던 건데 연속 함수면은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f가 연속이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 사이값 성질. f가 연속이면 사이값 성질을 갖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증명을 한 거니까 뭐 증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f가 연속이면은 사이값 성질을 가져요. 근데 또 무슨 정리가 잘 알려져 있냐면, 저희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르복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부라고 읽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어서 아마 그 읽을 때 그 나라 언어로 읽어주는 게 더 맞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부가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미국식으로 읽기보다는 뭐 독일 사람이면은 독일 발음으로 읽어주고 뭐 그게 맞다고 하니까, 뭐 이 다르부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해요. 가능하면은 사이값 성질을 갖습니다. f 프라임이 당연히 f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사이값 정리 성립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f 프라임이 IVP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f가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f 프라임이 존재하는 거는 맞죠. 그렇죠? f 프라임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연속인지는 몰라요. 근데 f 프라임이 연속인 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값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뭐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연속이면은 사이값 정리 성립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f가 미분 가능하면은 도함수가, 그러니까 왠지 사이값 성질은 연속 함수면은 뭐 당연히 성립하는데 사이값 성질이 있다고 해서 연속이냐 라면은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죠, 이거는 뭐 발레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연속이 아니어도 사이값 성질이 성립하죠, 그렇죠? 근데 다르부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오면은 얘가 f 프라임이 연속인 건 몰라도 어쨌든 이 사이값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쪼개진 함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뭐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우리가 늘 많이 그리던 뭐 이런 애인데, 얘는 f 프라임이 f인 f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f가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f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분을 얘를 하고 싶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뭐 -1부터 1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리고 적분도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고전적인 이거를 이용하면은 정적분,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라고 불렀죠. 이렇게 점프가 있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불연속점인 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리만썸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에 대해서 리만썸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냥 미분에서 f가 되는 점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적분을 할 수 있는 애도, 넓이로 생각해봐도 뭐 충분하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안 좋은 함수들을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이상한 함수들이 뭐가 있냐면,
x가 유리수면 1이고 무리수면 0인 이거를 디리클레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거 증명했었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성질 중에 하나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입니다. 얘는 적분 가능한지, 뭐 만약에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인테그러블 한지, 이래서 뭐 실수로 가는 함수일 텐데 얘가 인테그러블 한지, 그러면은 상합과 하합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각각의 어떤 뭐 파티션 쪼개놓고 각각의 파티션 생각하고 각각의 구간에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찾으면 되는데,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뭐가 될까요? 어떤 구간은 얘를 쪼개요. 뭐 영의를 작게 파티션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구간, 아무 구간에서나 하나 보면 되는데, 요 구간에서 수프리멈이 뭐가 되는지 인피멈이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수프리멈은 1이고 인피멈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실수에서 덴스합니다. 조밀하다. 무리수는 R에서 조밀합니다. 그래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항상 1이랑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저 구간 0일로 생각하면 얘는 항상 1이고 얘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합과 하합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러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격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 불연속인 거, 아까는 한 점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얘는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은 적분이 안 됐는데 우리가 리만 합을 이용하면은 이제 적분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얘는 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불연속. 그럼 이제 뭔가 이거 두 개의 예제만 가지고 뭔가 결론을 좀 성급하게 내리고 싶은데, 사실 한 점에서 불연속인 거를 유한계로 늘리는 거는 문제 없죠, 그렇죠? 왜냐 각각 끊어서 보면 되니까. 유한계만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 이런 꼴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런 꼴에 대해서 우리가 리만합 계산하는 거 했으니까 상합 하합 계산하는 거. 그래서 한 점에서 불연속인 것도 유한계로 늘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한계에서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것까지는 인테그러블 해요. 적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불연속점이 무한계였죠. 얘는 이제 인테그러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불연속점이 무한계면은 인테그러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연속점이 무한계여도 인테그러블 한 함수가 있어요. 네. 이걸 제가 뭐 증명은 사진은 뭐 러프하게만 해보면은 톰의 함수라고, 이것도 그 연속 불연속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건데, 우리가 얘를 x가 0이면은 1로 주고 무리수면 0으로 주는데 유리수면은 0이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는 항상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n분의 1로 주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무리수에서는 연속인데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무리수에서는 연속인데 유리수에서는 연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점이 유리수계만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테그러블 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무한계면 인테그러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은 거죠. 무한계만큼 많아도 여전히 인테그러블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거에 대한 증명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하면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뭐 설명을 하면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아까랑은 똑같아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어퍼섬, 로어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분할을 생각을 할 건데 여전히 로어섬은 0이에요. 왜냐하면 무리수일 때 다 0이니까. 근데 무리수는 덴스하니까 어떤 구간을 잡아도 무리수 자체가 실수해서 조밀하니까 어떤 구간을 잡아도 0인 점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래서 로어섬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퍼섬을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얘가 좀 달라지는 점은 아까는 얘가 다 1이었을 때는 인피멈도 0이고 수프리멈도 1로 고정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n분의 1이면은 얘도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점이 얼마나 많아도 되느냐, 무한계만큼 많아도 되니까 이제 무한계가 얼마만큼의 무한계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책에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르벡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건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리만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아까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까 그 디리클레 함수 같은 거 fx가 1이면 유리수고 유리수고 0이면 무리수일 땐 0인 거. 이 함수는 리만 인테그러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적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말로는 사실은 리만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르벡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적분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를 쪼갰죠, 그렇죠? 이렇게 파티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정해진 구간이 있으면은 가로를 쪼갠 거였죠, 그렇죠? 근데 르벡의 아이디어는 얘를 세로로 쪼개자는 겁니다. 똑같긴 한데 세로로 요 값을 갖는 점들로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이 함수값이 이제 세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로 잘라보자 라고 하면은 이 디리클레 함수라는 것도 면적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0부터 1까지 f의 뭐 르벡 적분을 생각을 하면은 함수값 1 곱하기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x들 뭐 fx가 1인 x들 더하기 0 곱하기 fx가 0인 뭐 얘가 세로의 길이고 얘가 가로의 길이인데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길이라는 거를 좀 더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뭐 곡선의 길이 뭐 이러면은 뭐 그냥 이 길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한, 지금 우리가 1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를 차원을 더 높여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영역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 이런 거를 좀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저라고 부릅니다. 측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길이나 뭐 넓이, 부피를 일반화한 거. 아마 메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실해석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지금 뭐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메저 제로 셋이라는 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0인 거. 그러니까 사실 메저 제로 셋을 빼고 성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점에서 성립하는데, 성립 안 하는 점들의 어떤 길이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f가 어떤 유개인 함수에 대해서 뭐 계속 유개인 함수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 라고 하는 얘기랑 정확히 동치인 게 뭐냐면, 불연속점이 메저 제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뒷부분에 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책의 뒷부분에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몇 장인지 까먹었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가 리만 적분한 함수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한 점에서 불연속인 거 우리가 얘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았고, 근데 방금 이런 디리클레 함수 같이 되게 많이 불연속점인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궁금한 거는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불연속점이 얼마나 많아도 되냐 라는 얘기인데, 메저 제로 셋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길이 같은 게 0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한계의 점들, 이 유한계의 점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0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점들은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뭐 0에서 1까지의 구간, 이거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길이가 1이죠, 그렇죠? 근데 유한계의 점들은 길이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저 제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칸토르 셋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칸토어 셋? 길이가 0인데 뭐가 어떻고 막 이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칸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이상한 집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연속점이 유한계면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근데 불연속점이 무한계여도 인테그러블 할 수 있다. 다만 불연속점의 메저, 그러니까 농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불연속점의 농도가 너무 짙은 것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농도가 굉장히 낮으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토메 펑션, 토메 함수가 왜 인테그러블 한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과제로 낼까 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왜 인테그러블 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를 계산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더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 이상한 함수를 별로 본 적이 없죠. 이렇게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기도 힘든 함수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뭐 뒷부분에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은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적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얼마나 많아야 적분이 여전히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